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집이 내 인생의 마지막 집이 될 수도 있겠구나. 아파트 현관문을 닫는 순간 괜히 오래 서서 집안을 한 번 더 둘러보게 되는 날. 그날이 오면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집은 단순히 사는 곳이 아니라 나이 들어 살아내야 하는 공간이라는 걸. 오늘 이야기는 아파트의 층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단순히 어디가 좋다는 비교 이야기가 아닙니다. 노년의 하루를 조금 덜 아프게, 조금 덜 외롭게, 조금 더 존엄하게 만드는 선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영상은 끝까지 보셔야 합니다. 중간에 멈추시면 여러분의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선택을 당연한 답처럼 믿게 될 수도 있습니다. 마이크로 후킹. 누군가는 땅이 가까워서 좋다고 말하고 누군가는 하늘이 보여서 좋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정작 노년이 되어 보니 전혀 다른 이유로 후회하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공감 인트로. 김어르신은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오신 분이셨습니다. 아이들을 키우고 일하고 집장만 하고 그리고 은퇴 후 드디어 여유가 생겼을 때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제는 편하게 살고 싶다. 그래서 아파트를 보러 다니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때 가장 많이 들은 질문. 몇 층으로 하실 건가요? 갈등의 시작. 주변에서는 각자 다른 말을 했습니다. 아래층이 최고다. 엘리베이터 안 타도 되고 나중에 다리 아프면 최고다. 아니다. 위층이 조용하다. 윗집 소음 없고 전망 좋고 기분이 다르다. 또 누군가는 로얄층이 제일 무난하다고 했습니다. 소음도 덜하고 벌레도 적고 나중에 팔기도 좋다. 말은 다 그럴듯했습니다. 하지만 김어르신은 이렇게 느끼셨다고 합니다.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내가 어떤 사람일지를 아무도 말해주지 않는다는 걸. 즉각적인 반응. 결국 김어르신은 가장 현실적인 선택을 했다고 생각하셨습니다. 엘리베이터 바로 옆, 아파트 아래쪽. 이제는 편해질 일만 남았다고 믿으셨습니다. 처음 몇 해는 정말 괜찮았습니다. 장 보러 나가기 편했고 병원 가기도 쉬웠고 계단 걱정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다른 문제가 시작됐습니다.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클라이맥스. 어느 날 밤, 김어르신은 잠에서 깜짝 놀라 깨셨습니다. 창문 밖에서 들려오는 소리, 지나가는 발걸음, 차문 닫는 소리, 담배 냄새. 그날 이후 창문을 마음껏 열지 못하게 되셨습니다. 아래층의 편리함이 조금씩 불안으로 바뀌기 시작한 겁니다. 다음 장면. 반대로 이 어르신과는 정반대 선택을 한 분이 계십니다. 박 어르신은 높은 층을 선택하셨습니다. 아침마다 창밖으로 하늘이 보이는 집, 그 풍경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트인다고 하셨습니다. 위층이라 조용하고 사람 눈치 안 봐도 되고 나만의 공간 같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역시 시간이 지나며 다른 얼굴을 드러냅니다. 갈등의 전환. 어느 겨울 엘리베이터 점검이 있던 날, 박 어르신은 집 밖으로 나가지 못하셨습니다. 약을 타러 가야 했지만 계단은 엄두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하루 집안에서 혼자 앉아 계시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합니다. 내가 이 집에 갇힌 건 아닐까? 높은 곳의 고요함이 순식간에 고립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즉각적인 감정 반응. 박 어르신은 그날 이후 창밖을 보는 시간이 조금 줄었다고 하셨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예뻤지만 마음이 따라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때 박 어르신이 부러워했던 곳이 바로 중간층, 로얄층에 사는 지인이었습니다. 결정적 비교 장면. 그 지인은 이렇게 말했답니다. 너무 낮지도 않고 너무 높지도 않아서 불안할 일이 적다고. 엘리베이터가 멈춰도 마음만 먹으면 조심해서 내려갈 수 있고 소음도 적당히 차단되고 사람 기척도 적당히 느껴진다고. 그 말을 들은 순간 두 어르신은 같은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집은 편리함 하나로 고르는 게 아니구나. 클라이맥스. 노년의 집은 몸만을 위한 공간이 아닙니다. 마음이 너무 내려앉지도 너무 떠있지도 않게 잡아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아래층은 움직임은 편하지만 외부 자극이 많고 위층은 시야는 넓지만 고립의 위험이 있고 중간층은 모든 것이 적당하지만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층수가 아니라 내가 어떤 하루를 살고 싶은가에 있습니다. 엔딩으로 향하며 병원에 자주 가야 하는 분, 외출이 잦은 분, 사람 기척이 있어야 안심되는 분, 이런 분들께는 아래쪽이 맞을 수 있습니다. 조용함이 필요하고 혼자 있는 시간이 편한 분, 몸이 아직 건강한 분, 이런 분들께는 위쪽이 맞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분들처럼 조금은 불안하고
조금은 외롭고 조금은 아직 괜찮은 분들께는 중간층이 가장 무난한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 메시지. 중요한 건 지금의 내가 아니라 앞으로의 나를 함께 데리고 갈 수 있는 집입니다. 집은 우리를 증명하는 공간이 아니라 지켜주는 공간이어야 합니다. 마무리.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집을 다시 바라보게 만들었다면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이야기를 이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높이보다 따뜻함으로 기억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김어르신은 어느 날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드셨다고 합니다. 집에 가는 길이 이렇게 낯설었나? 현관 앞에 서서 열쇠를 꺼내는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분명 익숙한 집인데 마음이 먼저 들어가길 멈서리고 있었습니다. 아래층의 장점이라고 믿었던 것들, 빠른 외출, 편한 동선, 그 모든 것이 어느 순간부터는 밖과 너무 가깝다는 불안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마이크로 후킹. 집이 편하다는 건 빨리 나갈 수 있다는 뜻일까요? 아니면 늦게 들어와도 마음이 놓인다는 뜻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노년기에 들어서야 비로소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갈등의 심화. 김어르신은 밤마다 창문을 닫고 커튼을 치는 시간이 점점 빨라졌습니다. 누군가 지나가기만 해도 괜히 숨을 죽이게 되고 현관 앞에서 나는 소리에 심장이 먼저 반응했습니다. 젊었을 때는 상상도 못했던 감정. 내 공간이 완전히 내 것이 아니라는 느낌. 그때의 김어르신은 처음으로 이런 생각을 하셨습니다. 내가 나이 들었다는 게 이런 거였구나. 즉각적인 반응. 반면 위층에 사는 박어르신의 하루는 또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은 여전히 좋았고 창밖 풍경도 그대로였지만 사람을 만나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시간이 점점 부담이 되었고 괜히 귀찮아져 외출을 미루는 날이 늘었습니다. 오늘은 그냥 집에 있을까? 그 하루가 이틀이 되고 사흘이 되면서 고요는 편안함이 아니라 정적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챕터 클라이맥스. 그러던 어느 날 박어르신은 하루 종일 누구와도 말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밤이 되어서야 깨달으셨습니다. TV 소리는 있었지만 사람 목소리는 없었습니다. 그 순간 갑자기 가슴이 답답해졌다고 합니다. 높은 곳에서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는 느낌. 그날 박어르신은 불을 끄지 못한 채 오래 앉아 계셨습니다. 다음 장면. 그 사이 중간층에 사는 이 어르신은 조용히 자신만의 리듬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춘 날 천천히 계단을 이용해 한 층씩 내려오면서 숨을 고르고 복도에서 마주친 이웃과 잠깐 안부를 말하고 너무 가깝지도 너무 멀지도 않은 거리. 그 어르신은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 집은 나를 재촉하지도 않고 가두지도 않는다. 갈등의 교차. 세 분은 같은 단지,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었지만 각자의 집은 전혀 다른 감정을 품고 있었습니다. 아래층은 세상과 너무 가까워 마음이 쉬지 못했고 위층은 세상과 너무 멀어 마음이 외로웠고 중간층은 그 사이에서 조용히 균형을 잡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균형도 저절로 만들어진 건 아니었습니다. 결정적 사건. 어느 날 단지에 정전이 발생했습니다. 엘리베이터는 멈췄고 불도 잠시 꺼졌습니다. 아래층 김어르신은 금세 밖으로 나갈 수 있었지만 사람들이 몰리자 오히려 더 불안해졌습니다. 위층 박어르신은 문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그때 중간층 어르신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위층과 아래층 이웃을 하나씩 확인하며 안부를 묻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행동이 그날 밤 모두의 마음을 조금씩 풀어주었습니다. 클라이맥스. 그날 이후 세 분은 자주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이 이렇게 사람을 바꿀 줄은 몰랐다고. 노년의 집은 몸의 높낮이를 결정하는 게 아니라 마음의 높낮이를 결정한다는 사실. 아래층에 있으면 항상 긴장하게 되고 위층에 있으면 점점 스스로를 고립시키게 되고 중간에 있으면 오르내릴 수 있는 선택지가 남아있다는 것. 엔딩으로 향하는 메시지. 그래서 노년기에 가장 중요한 건 최고의 층수가 아니라 내가 오늘 사람이 되고 싶은지 혼자가 되고 싶은지 선택할 수 있는 여지입니다. 집은 내 인생을 증명하는 공간이 아니라 내 인생을 감싸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마지막 장면. 어느 날 김어르신은 창문을 열어도 마음이 덜 불안한 집을 상상하셨고 박어르신은 엘리베이터 없이도 내려갈 수 있는 높이를 생각하셨습니다. 중간층 어르신은 오늘도 문을 열고 나갈 수 있는 용기를 조용히 유지하고 계셨습니다. 마무리. 아파트의 층수는 단순한 위치가 아닙니다.
노년의 하루를 어디에 걸어둘 것인가에 대한 선택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의 집을 다시 바라보게 만들었다면 마지막으로 구독과 좋아요로 이 이야기를 이어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의 집이 높이보다 따뜻함으로 기억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